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철이 녹슨 사진인데요. 철이 녹스는 이유는 철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산화를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산소 없이도 산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입니다. 산화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진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했을 때 왜 산화되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은 산소와 결합하였을 때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으므로 전자를 산소에게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철이 녹는 것도 철이 입장에서는 산소에 의해 전자를 빼앗기는 것 또는 잃는 것이기 때문에 철이 산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환원이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철이 녹쓰는 걸 생각했을 때 철은 산화되었고 산소는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산소가 관여하지 않은 산화하는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바로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담가두는 실험입니다. 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색이었던 황산구리 수용액에 은색이었던 아연은 시간이 지나자 수용액은 푸른색이 엷어졌고요. 아연은 붉은색 물질로 뒤덮여 있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연, ZN이라 써있는 아연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 아연 이온 또는 아연 2+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용액에 녹아있던 푸른색의 구리 이온 또는 구리 2+는 전자를 얻어 환원되어 구리로 석출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아연 주변은 구리로 뒤덮여 있어서 붉은색이 된 거고요.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에서 아연과 구리이온의 산화환원 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연 입장에서는 전자가 구리에 의해 빼앗겼으니까 산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구리는 아연한테서 전자 2개를 가져갔으니까 환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므로 한 반응에서 전자를 잃는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전자를 얻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캐치볼 할 때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공을 다른 사람에게 던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공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꼭 누군가에게 돌아가잖아요. 이때 공을 전자란 생각하고 이 캐치볼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원소라고 생각하면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을 던지고 있는 순간은 산화 반응인데 반대편의 사람이 내가 던진 공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은 환원이니까요. 결론은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한쪽만 일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답이 스톱되어 버렸는데 가리고 한번 문제를 동영상을 멈추고 풀어주세요. 다 푸셨나요? 답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안 보셨을 거라고 믿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산 은수용액에 구리 조각을 넣었을 때의 산화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은 무엇인가? 다시 떠올려보면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고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은 플러스가 붙을 가능성이 많고 환원된 물질은 반대로 전자를 얻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가능성이 많죠. 이 화학 반응식에서 구리를 봅시다. 구리는 원래 이랬는데 오른쪽에 보면 2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 말은 전자 두 개라 잃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식에서 구리는 산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머지 물질인 질산은은 역시 환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답은 산화된 물질은 구리이고요. 환원된 물질은 질산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질산은 양이온입니다. 네,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을 전자의 이동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금속과 비금속 사이 또는 금속과 금속 사이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여 형성된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는데요. 이 개념을 이용하면 모든 물질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화수는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의 전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 산화수는 각 이온의 전하입니다. 여기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 여기서 나트륨의 전하는 플러스 1이고 염소의 나트륨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요. 염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산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의 전하는 플러스 2고요. 산소의 전하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수 역시 마그네슘은 플러스 2고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조금 구하는 게 다릅니다. 공유결합에서 원자의 산화수를 구할 때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중 전기 음정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 전자쌍이 모두 이동한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의 구성 원자는 수소와 산소죠. 그런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정도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이 물의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산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로부터 각각 전자를 한 개씩 얻어서 총 2개를 얻은 것이니까 산소의 전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반대로 수소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산소 원자에게 준 것이므로 그 전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요. 산소 원자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이온결합 물질처럼 전하량을 비교해가지고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공유결합의 물질의 경우는 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다 먹는다. 이 전제를 깔아두고 산화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화수는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는 원자의 성질과 관련돼 있어 원자의 전자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자라 하더라도 결합한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 전자를 잃을 수도 또는 얻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가 더 크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산화가 되고 또 만약에 자기가 전기 음성도가 크면
그러면 자기가 이번에는 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원자의 산화수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화환원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